네, 이제 구체적인 전략 주도주 투자 통해서 세워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29분 정도 지나 있는데요. 현 구간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부터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국민성장펀드 연결해서 코스닥 시장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150조 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죠. 정부와 민간이 합친 돈을 이제 기업들에게 풀고 투자를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 코스닥 쪽을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 알테오젠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종목단 안에서 ABL 바이오부터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로봇주까지 함께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일단 12월 중순쯤에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펀드 조성 이야기도 나왔지만 펀드 조성 150조 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펀드 조성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펀드 조성의 뜻을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AI 산업분들, 시장 내에서 관심도가 높은 산업분들의 투자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항상 이런 자금 투여가 단발성 재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발적인 이제 자금 유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은 항상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요. 네.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 지원금을 넣는다라고 했었을 때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았었던 주가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동력 면으로는 펀드 투자 자금보다는 코스닥 정책 활성화라는 건데, 근데 다만 이런 펀드 자금 요소건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가 시장이나 아니면은 시장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관심 높은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보시면은 정부가 지금 이런 산업군들 그리고 주식 시장 형태에 대해 관심도가 확실히 있다라는 점을 저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스닥 살리기 운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5년도 그리고 2018년도와 같이 코스닥 살리기 운동, 특히나 가장 직전이었었던 2018년도 1월달 박근혜 정권 때 당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4에서 60%가량의 주가 지수 급등이 나왔었던 이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했는가라고 물어보시면은 돌아왔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달라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펀드 자금 조성, 그리고 18년도 때 당시에는 테슬라와 관련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례 상장 요건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자, 이번에는 연기금 자금이라는 라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좀 다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한 번에 빵보다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자금 투여, 이게 코스닥 시장에 돈을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연기금 자금의 투자 비중 확대 쪽으로 시장이 지금 자금이 들어온다? 그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코스피 4천 넘어갔어요. 코스피 대비해서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1,000도 못 넘어갔습니다. 네. 아직도 이 주가 비율 상승률치 따지시면 40%가량의 이 격차가 지금 크게 벌려 있을 텐데 코스닥 대책은 계속해서 줄줄이 안정적인 자금 투여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코스피 내에서 대형주들 변동성 나오고 SK 하이닉스 이번엔 투자 경고 말도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도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알테오젠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어떻다 분위기가 계속 괜찮다. 버틴다. 그래서 이 종목들 일단 시가총액 상위 리스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에코프로 그룹주 아니면 ABL 바이오? 일단 리스트로 좀 먼저 볼게요. 리스트로 쭉 먼저 보시면은 지금 시종 상위 보시면은 알테오젠만 단기 약재권 이슈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알테오젠 이슈 아직 좀 지저분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 결국 또 한 번 더 나온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적주예요, 알테오젠도. 자, 그러다 보니까 눌린 기회에서 매수 여건을 살펴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알테오젠 이전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코스닥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등이 빠져버리니까 아침 장 초반에 에코프로는 3% 가까이 급등 나오다가 다시 윗꼬리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에서는 ABL 바이오 그리고 로봇 쪽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중간중간 쉬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ABL 바이오나 내지는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종목들 보시면 2차 전지가 한 달가량을 좀 쉬고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 중에 저는 그러면 시가총액 6위 종목을 한번 볼게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니가캠 바이오요? 네, 리가캠 바이오를 보고 싶은데 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2차 전지가 가면은 바이오가 눌리고 바이오가 가면은 2차 전지가 눌리고 반복되면서 서로 상승 하락 동력을 계속 키 맞추고 발 맞추면서 뭐 한다? 계속 우상향이에요.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은 12월 4일 이후로부터 음봉이 여러 차례 보이시죠? 조정 구간입니다. 하지만 결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버티고 있죠. 자, 그럼 2차 전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보나요? BM 보고 싶네. 에코프로 프로로 BM 이요. 볼게요. 네. 프로로 볼게요. 청개구리 심리가 좀 올라왔어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나 2차 전지주들 앞서서 기억해 보시면은 11월 달 한 달가량의 조정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누가 제일 강했었습니까? 펩트론, ABL 바이오들이 강했었죠. 시속게임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우상향 추세로 올라탄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서 오늘 에코프로도 5일 이동평균선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 있고요. 다만 2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이 좀 어느 정도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에코프로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의 펀드 조성 요건에 들어간다는 점, 이번에 태양광 뉴스도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 2차 전지와 ESS에 대한 기대치는 꾸준하다는 점. 다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로봇보다는 ESS 향에 대한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하우스들에서 보고서가 나올 때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껴있는지 여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저는 아직도 바이오나 아니면 코스닥 시총 내에서 저렴하다고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에코프로를 보고 계신데 네. 이외 종목 대장주 이제 코스닥 내에 이제 자금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움직인 대장주는 에코프로인데 이외 셀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 셀사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우리가 삼성 SDI 추천드리고 긍정적인 호재 건수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세 때문에 눌리고 있잖아요. 왜? ESS는 결국 반도체랑 AI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들이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눌리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소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이외 2차 전지 종목들은 사실 똑같아요. 자, 지금 좌변이 2차 전지 리튬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가는 아니에요.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 차트입니다. 오른쪽이 삼성 SDI예요.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똑같죠? 네. 똑같아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 흐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가였었던 10만 위안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 시점까지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소재 가격들이 결국 FOMC 지나고 나서 어떻다?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유가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서 못 올라오지만 수요가 계속 높이 올라오고 있는 게 뭐다? 구리나 2차 전지 소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전력 시장 지금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지금 2차 전지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10시 넘어서 이 2차 전지주들 흐름을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가 먼저 강했는데 또 중간 오후장 넘어가니까 2차 전지 또 살아나고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소재단의 흐름들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들이 상승 돌파했었던 이력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번에는 삼성 SDI 말고 에코프로 BM으로 볼게요. 에코프로 BM이요? BM입니다. 자, BM과 리튬 가격 비교를 다시 해볼게요. 거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소재들의 쇼티지 이야기는 계속 26년도, 30년도까지 맞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올라왔다라는 종목들은 꼭 계속해서 지금 편입을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코스닥 정책과 2차 전지 쇼티지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셔도 충분히 큰 재료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로보틱스 쪽도 결국에 같이 올라갑니다. 시가총액 상위였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포트에도 담기도 했었죠. 뭐 사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뭐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트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흔들리고 악재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요. 코스닥만큼 지금 안전한 시장이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 매물대와 저항대 계속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요새 코스닥 종목들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어요. 우리가 이미 14% 눌렸을 때 다 담아서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시점인데 내가 아직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돌파할 때 잡으셔라. 그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니까요. 지금 우리가 12월 달 중에 코스닥 정책이 지금 나오면 재료 소멸에 관련된 가능성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재료 소멸 뉴스 이야기를 띄우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차피 1월에 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안정적으로 자금이 무조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눌렸다? 무조건 사는 거예요. 절대 이 종목들은 눌린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똑같죠. 5일 이동평균선 타고 그대로 올라가는데 조정 나와도 어디까지다? 20일 이동평균선까지예요. 딱 이런 추세들이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시고 이 종목들이 주도주로 굳어질 가능성 높으니까요. 5일선, 21선 트레이딩을 통해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우상향. 저는 내년도 못해도 6월달 중순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코스닥이 가장 강세로 1000에서 1500까지 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대표주들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이바로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바이오와 함께 2차 전지 그 안에서 시속 게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봇까지도 역시나 주도주 투자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눌리면 사자라는 전략 계속해서 머리에 담고 투자 전략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간 관계상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 함께 둘러본 만큼 유진 로봇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의 상승세 한번 주목해보면 10%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위에 꼬리가 약간 달려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로봇주들이 순환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타 종목들, 뭐 SPG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감속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했었고 이외에 로봇 생산 기업들의 상승세는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금 어때요? SPG 같은 종목들 지금 투자 경고 들어오고 나니까 대장주가 못 가잖아요. 저평가 덜 간 종목들 위주군들은 지금 순환세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아마 한 종목 더 있을 텐데 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들 다 동일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유진 로봇도 결국에 전일 기준의 종가 위치를 보십시오. 결국 저항대 돌파 자리였어요. 저항대 돌파하는 시점부터 어때요? 다시 한번 드라이브 걸어버리죠.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왔었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 형태를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올라간다는 점. 로봇주들이 왜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냐? 저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달이에요, 내달. 내달에 홍콩 증시의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증시 상장 건수가 지금 40건이 넘게 대기 중이다. 로봇주에 대한 자금 투여가 계속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기대치는 계속 높아요. 그래서 이번 달과 1월 달 전까지는 순환매 형태로 간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있죠. 아지네스텍 보고 갈게요. 아지넥스텍이요. 네, 아지넥스텍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개인적으로 저평가 차트 좋고 재료도 좋다. 삼성전자 쪽이다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아지넥스텍도 지금 일단 계속해서 매물대 저항대 위로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또 다음 주에 저기도 있잖아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추가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아직 덜 올라온 로봇주들 순환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까지도 코스닥 시장 위주로 한번 톱파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은 어디로 또 향하고 있을까요? 관심 종목 어디 담아볼까요? 2차 전지 대형주들을 너무 많이 담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단독, 독점 기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리튬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 이야기 전에 요게 먼저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육부라 인산 리튬. 이 급등분을 주가 반영된 거 가지고 나왔었고요. 자, 현재가 8,01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아마 금방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후성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성입니다. 2차 전지주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첨보, 후성, 에코프로 대표 종목들 소재단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육부라 인산 리튬 생산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중국 시장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 급등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0월 초에 리튬 가격 내지는 육부라 인산 리튬이 급등 나올 때 에코프로들이 아직 강하게 먼저 못 갈 때 먼저 치고 갔었던 종목이 바로 후성입니다. 소재단에서 독점이라는 이슈까지 붙이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빠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장에서 ESS나 LFP 배터리에 대해서 수주 건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LNF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미국향, 북미향과 관련된 지금 수주 건수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향 내에서도 지금 중국 내 물량 부족하니까 대한민국으로까지 수주 건수가 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명확하게 2026년도부터 2차 전지 쇼티지가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분위기가 아직 방향성을 확실히 못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바이오로 가야 돼요? 2차 전지로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둘 중 하나 고민하시기보다 그냥 둘 다 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대표 대형주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쇼티지 향해서 가장 빠르게 손해볼 수 있는 독점 기업 후성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국판 정부에서 한국판 IRA를 또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 이야기예요. 사실 이번 민주권 정부가 항상 들어설 때마다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말이 많잖아요. 네. 자, 근데 이런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까지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충분한 상승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보면서 차트 설명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까지 한번 바로 분석해 주시죠. 네, 후성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좀 생각나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0일 이동 평균선, 5일 이동 평균선 역별 상황에서 눌려 있다가 결국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 형태를 딱 만들어 놓으면서 시장에서 이제 안정적인 구간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지금 마찬가지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한 달가량의 조정 이후 저점을 지금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자, 목표가는 일단 매물대까지 볼게요. 매물대 10,000원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슈팅 봐야겠죠.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조그만 후성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셨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